적절한 크기와 공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연령과 아동수를 고려한 공간의 크기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왜냐하면은 내담 아동 수는요, 이제 집단 상담할 경우에는 아이들이 여러 명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럴 때는 방이 아무래도 좀 더 커야 되는 경향이 있겠죠. 상담실이 산만하지 않도록 큰 창문은 제한해야 된다. 이제 큰 창문이 있게 된다 그러면요, 블라인드나 아니면 가리는 걸로 이렇게 감추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창문이 있다 보면은 아이들이요, 밖을 내다보는 아이들이 있어요. 왜 찻소리가 들리고 이러다 보니까 특히 차에 이제 집착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아이들은 이제 창문을 닫고 가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되도록이면 이 아이가 놀이에 몰입할 수 있도록 창문을 제한하는 게 중요하고요. 바닥은요, 상담자 제한이 덜하고 청소하기 쉬운 재질로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아이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마루바닥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친숙함과 편안함, 안락함을 느껴서 어떤 상담의 효과를 극대화시키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죠. 이게 물리적 환경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 환경을 보면은요, 상담과 관련된 계약, 규칙을 포함한 환경을 말합니다. 이건 뭐냐면요, 상담 시간, 상담 장소, 상담 일정을 보면 됩니다. 그래서 안정감이 있거나 일관적인 규칙이 적용되어 신뢰감 있고 일관성 있는 상담실의 어떤 환경, 상담자의 관계를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이 규칙이라는 거는 바뀌게 되면 사람이 되게 상당히 안정감이 떨어지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 안정감을 갖게 하려면 일관적인 규칙들, 이런 것들이 계속 적용이 돼서 아이들이 안전한 일관성 있는 환경을 유지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아동과 처음 만난 날, 그것들은 아동과 함께 결정을 하고요. 결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동 처음 만났을 때 이제 상담 시간 같은 경우에는 뭐 5시에 만난다 그러면 이제 저랑 이제 선생님이랑 같이 5시에 만날 거다. 그래서 우리는 상담을 40분에 끝날 거야. 근데 시계를 모르는 아이한테는 8자에 끝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이한테 정해주는 거예요. 장소도 이제 이 치료실이 여러 개 있으면 이 상담실 1에서 할 거야. 놀이치료실 2에서 할 거야. 라고 정하고 일정도 매주 수요일에 할 거야. 수요일 날 5시야. 이런 것들을 이제 구조적인 환경으로 세팅을 해놓는 거죠. 자, 심리적 환경은요, 말투, 옷차림 등 인격적인 분위기를 포함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래서요, 온화하고 수용적, 공감적인 태도 자세로 아동을 대해야 되고요. 아동이 상담에서 안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요, 상담하시는 분들은요, 어떤 이제 병원과 같이 관련된 세팅 장소에서는 흰 가운을 입고 이제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이제 심리검사 하시는 분 제외하고요. 아이가 흰 가운을 입게 되면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제 흰 가운을 안 입고, 그리고 옷도 편안한, 불편하지 않는, 화려하지 않는 그냥 일상적인 옷을 입고 해서 이 아이가 이거 편안하게 선생님이 나를 들어주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느낄 수 있도록 심리적인 환경을 마련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동 상담의 필요성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이 아동 상담의 필요성에 이제 설명을 그림으로 나타냈습니다. 이제 사회가 경쟁적인 사회 분위기 및 그리고 교육 문화, 이러한 것들이 가족 기능을 약화시키고 인터넷 문화의 확산에 어떻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되고, 그리고 학교 폭력과 왕따 등 학교 기능이 이제 상실하게 되는 역할까지 하게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아동이 어떻게 보면 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족 기능의 약화 이제 하나하나 살펴보면은요, 아동 문제를 야기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되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가족이요, 예전에 달리 대가족해서 핵가족으로 많이 변하게 됐고요. 여성들이 과거에 비해서 사회 참여 시간들이, 능률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